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치아 건강 지킴이 장한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장한진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치아 건강을 본격적으로 잘 지키는 방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아를 죽을 때까지 잘 유지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아를 위협하는 복병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흔한 치아 상실의 원인으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외력에 의해서 치아가 빠지게 되는 치아 파절이 있고 또 치아 우식이 심해서 너무 심해서 치아를 떼울 수가 없어서 잇몸 아래쪽까지 우식이 진행될 때는 치아를 빼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럴 때 치아 우식증에 의한 발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치주 질환이 심해서 치조골이 3분의 2 이상 파괴가 되었을 때 잇몸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치아가 흔들리고 붓고 아픈 경우에 치아를 발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를 상실하는 원인들 이제 세 가지를 크게 꼽아 주셨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치아가 이제 외상으로 파절이 되는 경우, 또 치아가 썩어서 우식증 때문에 이제 충치 때문에 발치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잇몸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치주 질환 때문에 치아를 발치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 저희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주 질환자가 감기 환자보다 더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2021년도 대한치주학회 통계를 보면은 네.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의 빈도수가 1,700만 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네요. 네, 음식물로 인해서 붓고 아픈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음식물이 낀 상태로 시간이 지체가 되면은 잇몸이 붓고 아프고 염증이 진행된 상태가 있는데 네. 그 상태를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이 중증 상태로 또 진행이 되게 되면 경도 치주 질환 또 중증도 치주 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감기 환자 수보다 많다라고 하니까 정말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잇몸병, 이 치주 질환 때문에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치주 질환이 대표적인 국민 질환이 됐다라고도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치주 질환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우선 건강한 잇몸 상태를 보시면 건강한 잇몸은 색이 핑크색을 띠고 형태도 평평한 모형을 띠게 됩니다. 네. 하지만 건강한 잇몸에서 음식물이 끼게 되고 그 상태로 방치가 되게 되면은 경미한 염증이 생기는데 이 상태를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치은염 상태에서는 스케일링을 통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은염이 계속 재발을 하고 음식물이 계속 끼게 되면은 경도치주염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치아가 흔들리지만 환자분은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고 의사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경도치주염에서 더 심하게 방치가 되고 치주염이 진행이 되면은 환자분도 이제 흔들림을 느끼게 되고 네. 통증과 붓기를 느껴서 발치를 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잇몸의 형태를 봐도 울퉁불퉁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치가 하나 둘씩 빠지게 되는 경우 저희가 치주 질환의 그 진행 단계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치주 질환을 좀 미리 예방을 하고 치과를 조금 더 자주 가고 스케일링도 좀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이런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치과에 가는 게 사실 조금 무섭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치과에 가면 가장 먼저 좀 엑스레이 사진부터 찍고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 치주 질환이 분명히 보이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엑스레이 사진으로 본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 주황색 선이 잇몸뼈의 높이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한눈에 봐도 일정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모습을 가지고 네. 건강한 이제 잇몸뼈의 높이라면은 치아 길이의 한 3분의 2 정도를 지나게 돼서 네. 치아의 뿌리 부분을 단단하게 잡아주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엑스레이에 나온 환자분들의 상태를 보시면 치아 길이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위치를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는 치아가 쉽게 흔들리게 되고 얼마 가지 못해서 발치를 하게 되고 따라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쉽게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뿌리가 좀 단단하려면 당연히 이제 많이 좀 깊이 이제 묻혀 있어야 되고 잇몸이 단단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잇몸이 좀 흔들리면서 잇몸뼈가 많이 녹아내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위에 있는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건강을 위협하는 치주 질환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겪고 계시다는 거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장한주 원장과 함께 치아 건강을 되살리는 임플란트 치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치주 질환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접수해 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저희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어르신들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치아가 한두 개 빠져도 병원에 가시지 않고 그냥 좀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혹시 많이 만나보셨나요, 원장님? 네, 치아가 한두 개 빠진다고 해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치과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치아가 빠지게 되면은 치아가 빠진 바로 뒷치아는 앞으로 쓰러지는 치열의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열의 변형이 요 뒤에 치아가 앞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뒤에는 이제 공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치아가 벌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치아가 벌어지게 되면은 쉽게 음식물이 끼게 되고 음식물이 그렇죠. 낀 상태로 시간이 지체가 되면은 그 부분에 치아가 썩기 때문에 요 세 번째 그림처럼 충치나 풍치가 유발되어서 떼울 수 있는 지경에서는 치료를 하겠지만 더 심하게 진행이 되면은 이 치아들을 발치를 하게 됩니다. 네. 치아가 방치된 상태로 또 오래 시간이 지체가 되면은 쓰지 않는 그런 잇몸뼈는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뼈가 많이 녹아내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얼굴의 하관은 치아가 이제 피부를 탄력 있게 받쳐주게 되는데 탄력 있게 받쳐주는 치아가 상실이 되게 되면은 그 부분의 피부는 안쪽으로 꺼져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에 탄력 있게 받쳐줘야 될 치아가 없어서 꺼져 보이기 때문에 실제 연령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가 없기 때문에 저작 기능도 불량해서 잘 씹지 못하고 덜 씹은 음식물을 소화 기능 있는 장기로 넘기기 때문에 소화 기능 저하로 인한 합병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치아가 하나 빠졌을 뿐인데 결론적으로는 전신 건강에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하나라도 상실이 됐을 경우에는 이를 좀 빨리 메워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치아의 빈자리를 채우는 치과 치료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아졌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빠진 치아의 위치나 뼈의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 브릿지, 전체 틀니, 부분 틀니 등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네. 임플란트 치료는 뼈의 양이 충분할 때 그리고 환자분의 컨디션이 괜찮을 때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심을 부분에 뼈의 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심을 그 좌우의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를 만들어서 이제 양옆의 치아가 임플란트에 받을 힘을 대신 받는 브릿지를 네. 만들게 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을 그럴 뼈가 부족하게 되면은 전체 틀니나 뭐 부분적으로 이가 있을 경우에 부분 틀니를 만들어서 부족한 치아의 상실을 대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치아 상실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치과 치료 중에서도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가기 싫어하는 곳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옥. 두 번째가 감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과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치과에 가시기를 좀 싫어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치과 하면 일단은 좀 겁부터 먹고 가기를 좀 꺼려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치아 건강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우선 이제 치과에 오는 것이 아파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취를 하기 전에 마취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선 표면 마취제를 통해서 이 표면 마취제는 이제 면봉에 표면 마취 연고를 살짝 발라서 네. 잇몸에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마취 주사를 이제 인체에 자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취약 보온 장비가 있는데 온도가 낮은 마취약이 인체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마취약을 인체와 같은 온도인 36.5도를 유지시키게 되고
그 상태로 마취약을 이제 인체에 자입을 하게 되면은 통증이 상당히 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무통 마취기가 있는데 이 마취 장비는 마취약을 인체에 주사를 할 때 아주 천천히 컴퓨터가 주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은 환자분들이 마취 주사가 입에 들어올 때 통증을 상당히 적게 느낍니다. 그리고 가글 마취를 통해서 입에 이제 한 모금 넣어서 가글을 하시게 되는데 네. 그러면 입안이 전체적으로 약하게 마취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마취 방법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취 주사를 맞는데 또 이 마취 주사 맞는 게 또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이제 치과 치료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설명을 들어서 알 수가 있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한재 원장과 함께 내 치아 상태에는 어떤 임플란트 치료가 적절할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시거나 또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상담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궁금증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직접 전화 연결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어금니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공황장애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실제로 이제 공황장애 앓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분들은 치과 치료는 거의 뭐 생각도 못 하시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공황 장애가 있는 분들이 실제로 치과에 많이 오십니다. 네. 그러면 공황 장애 원인이 마취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도 있고 네. 치과 치료의 통증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가리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눈을 가린 상태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 장애를 줄여주기 위해서 마취를 할 때 아까 설명드린 네. 마취를 줄여주는 마취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에 덮는 포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무슨 작업을 하는지 실제로 보여주면서 아주 설명을 천천히 하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 이제 치과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불안함과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일단은 치열이 무너지기 전에 어금니 임플란트가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편안하게 치과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임플란트를 심는데 뼈 이식을 같이 하라고 하는데 이건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뼈 이식이라고 하면 뼈를 이식한다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일까요? 네,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한 1mm 정도, 10mm 정도의 길이와 한 8mm 정도의 폭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 식립할 뼈의 부피가 부족할 경우에 그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 뼈 이식을 진행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 꼭 해야지 임플란트의 수명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뼈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임플란트 수명이 늘어난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과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3세.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틀니를 착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틀니를 임플란트로 바꾸고 싶은데 현재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무치약 상태라고 하죠. 이런 네.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네, 그 임플란트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남은 치아의 개수와는 관계없이 뼈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네. 뼈의 상태가 충분히 깊이와 폭이 충분하다면은 임플란트로 바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적절히 진행을 하시면은 임플란트를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치아의 상태보다는 임플란트를 하는 데는 이제 뼈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뼈의 상태를 좀 잘 점검해 보시고 또 부족하다면 뼈 이식을 통해서도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02-6677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닥터 장은지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제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치아를 상실했을 때 이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뭐 틀니도 있고 브릿지도 있지만 임플란트 치료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보편화된 치료가 된 것 같아요. 네,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자연 치아는 이를 씹는 부분인 치관이 있고 뼈에 박혀 있는 부분인 치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근을 둘러싸고 있는 치주인대가 있습니다. 네. 이 치주인대는 치아의 쿠션 역할도 하고 면역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는 이제 치아에 씹는 부분인 크라운과 뼈에 박혀 있는 부분인 픽스처가 있고 네. 픽스처와 크라운을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어버트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임플란트에는 치주인대가 없다는 것이 차이인데 치주인대가 면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은 후에는 염증이 생기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치주인대의 유무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모양과 구조면을 봤을 때는 지금 정말 이제 자연 치아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치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플란트 시술이 시작된 지가 1980년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20여 년이 돼가고 있는데 초창기와 지금 또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는 맞춤형 지대주가 이제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맞춤형 네. 지대주는 이 기성 지대주와 맞춤형 지대주 그림의 차이를 보시면 기성 지대주는 잇몸의 모양에 관계없이 그냥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맞춤 지대주는 잇몸의 모양이 이제 높낮이 차이가 있어도 지대주가 그 모양을 따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대주가 모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임플란트 수명이 증가되게 되고 그리고 잇몸의 모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잇몸 모양에 맞는 신미성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잇몸에 음식물의 끼임을 예방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의염도 맞춤형 지대주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성복과 우리 맞춤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몸에 꼭 맞는 맞춤복이 훨씬 더 이제 몸이 편안하듯이 이제 맞춤 지대주가 나옴으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이제 임플란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많이 기술이 발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 임플란트가 갖고 있는 이제 최신 경향을 좀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또 영상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최근의 임플란트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그런 최근의 경향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군요. 네.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컨디션이 좋고 잇몸뼈가 충분하고 염증이 없고 치주 조직이 건강할 때 가능한 수술 방법으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요즘 편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임플란트 수술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치한 즉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모든 경우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잇몸뼈 상태가 튼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치료 기간도 좀 많이 이제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단축이 됐나요? 네, 기존의 지연식립 임플란트는 발치를 하고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3개월 후에 다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하고 또 3개월을 기다려서 최종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수술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네. 발치할 때 마취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또 마취를 하기 때문에 2번의 마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 후 3개월만 기다리면 돼서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고 수술 횟수도 2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어서 환자의 불편감이 최소화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연식립 임플란트와 발치 즉시 임플란트 치료 기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단축이 됐다는 점을 저희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은요,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무리 없는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장한지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을 되살리는 임플란트 치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도 좋고요. 임플란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있는 분들도 좋습니다.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임플란트 치료 사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분은 40대 남성분이셨고요. 치과에 처음 오셨을 때 상태가 어떠셨나요? 네, 이분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가 없는 부분이 많으시지만 네. 환자분의 요구는 요 앞니가 붓고 아프고 특히 요 치아가 쓰러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네. 거의 뼈에서는 분리가 되고 뭐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임플란트 식립한 후의 사진을 보시면 안 좋았던 앞니들을 다 발치를 하고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이 자리에 이제 이가 없는 상태였는데 네. 발치를 하면서 그 제작했던 임시틀니를 동시에 이제 만들어 드려서 네.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수술을 완성한 그런 사례입니다. 네. 일단은 앞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사회생활 하시고 하면 너무 이제 좀 부담이 되시고 걱정이 되셨을 텐데 뼈 상태가 또 괜찮아서 이렇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또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남성분이셨고요. 이분은 어금니 쪽에 문제가 있으셨나 보네요. 네, 이분은 오래된 신경치료 한 후에 오래된 이가 있었는데 네.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제 수명이 다 해서 발치를 한 후에 발치한 후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서 머리에 상부 보초를 올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40대 남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혹시라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굉장히 바쁜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뭐 더없이 적합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요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남성분의 사례였는데요. 치료 전에 어떤 상태셨을까요? 네, 이분은 어금니 4개가 모두 안 좋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4개의 치아를 모두 발치를 하고 발치 즉시 식립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제일 위에 뒤에 치아는 뼈가 너무 얇았기 때문에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뼈 이식을 해서 이 부분은 1개의 치아는 지연 식립을 하고 나머지 3개의 치아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는 치아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안 좋았는지 이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잇몸 뼈를 보시면 네. 치아 키가
이 정도 이제 된다 봤을 때 네. 잇몸뼈가 한 3분의 2 이상을 지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많이 녹아서 이렇게 치아 키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지나가지 않아서 네. 이런 치아들은 많이 붓고 아프고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발치를 할 수밖에 없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잇몸뼈 라인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뼈가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한진 원장과 함께 내 치아 상태에는 어떤 임플란트 치료가 적합할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난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모두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저희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뭐 뼈 이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뼈가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잇몸뼈가 부족해서 상악동 거상술과 함께 뼈 이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상악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눈과 입천장 사이에 공기주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악동 공기주머니 바닥 부분이 잇몸뼈와 너무 가까우면은 임플란트를 식립할 6에서 8mm 높이의 충분한 뼈 공간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의 부피를 확보를 하게 되고 상악동 거상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상악동에 접근을 할 때 피해야 할 동맥이라는 구조물이 있고 그리고 상악동 격벽이 이렇게 이미지처럼 항상 깨끗하진 않아서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히 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수술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뼈 이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고요. 뼈 이식이라고 하니까 또 하나 조금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그 원료가 들어가는지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내 몸에 어떤 외부적인 그런 것들이 인공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거기서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대신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주 오래전에 80년대에는 네. 뼈 이식을 할 때 자신의 허벅지 뼈나 갈비뼈를 떼서 실제로 자기의 뼈를 떼내서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인공으로 뼈를 만들어서 자기의 그 다른 부분을 잘라내지 않고 공장에서 나온 뼈를 이용해서 뼈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내 뼈를 혹시 떼내서 이식해야 되는 건 아닌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부작용 없이도 뼈 이식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악동 거상술과 관련해서 이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60대 남성분이셨고요. 어금니 쪽 뼈가 많이 좀 녹아 있었네요. 네, 이 상악동 바닥 부분이 네. 잇몸뼈 가까이 내려와서 이 부분의 뼈의 두께가 상당히 얇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뼈 이식을 해서 이렇게 하얀 부분이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을 해서 상악동 거상과 함께 임플란트를 완성을 하고 상부 보초를 올려서 임플란트 완성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 임플란트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위쪽은 부족한 경우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 되고 아래쪽에도 이제 뼈가 부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아까 보여드린 상악동 거상술은 뼈의 높이가 부족한 부분이었고 네.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뼈의 폭이 부족한 경우에 임플란트 픽스처의 일부가 뼈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염증이 쉽게 유발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수명이 엄청 단축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뼈 이식을 해서 고리식재를 보강을 한 후에 차폐막을 덮고
이제 잇몸 살까지 덮어서 임플란트를 완성을 해서 이제 임플란트의 수명을 최대한 길게 유지시켜주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래쪽인 경우에 이제 두께가 좀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잇몸뼈 이식을 하는 사진을 저희를 이제 보여주셨고요. 잇몸뼈 이식이 어떤 분들에게 꼭 좀 필요할까요? 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치아를 상실한 기간이 오래되어서 뼈가 많이 흡수된 경우, 그때 뼈 이식을 하게 되고 치주 질환, 심한 충치 등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많이 손상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픽스처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틀니를 착용하여서 잇몸뼈가 수직이나 수평적으로 많이 흡수된 경우에 뼈 이식을 하게 되고 네. 또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임플란트 식립에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 않는 뼈를 가진 경우에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잇몸뼈가 지나치게 얇거나 높이가 낮은 경우에도 뼈 이식으로 그 뼈의 부피를 보충을 해줘서 임플란트를 네. 식립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뼈 이식이 필요한 다양한 경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혹시 할 수 없지는 않을까 미래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한재 원장과 함께 치아 건강을 되살리는 임플란트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문자로 접수해 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본인의 치료 사례, 본인의 경우와 어느 정도 좀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0대 남성분이시고요. 이분은 치료 전에 어떤 상태이셨을까요? 이분은 3차원 CT 사진을 보시면 이 치아가 치주염에 의해서 치아의 이제 뼈의 높이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은 뼈가 이제 움푹 파여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이제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에 뼈 이식을 좀 하게 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부족한 뼈를 채워주게 되고 임플란트 수술을 완성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좀 되셨을까요?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네. 보통보다는 한 2달 정도 더 기다려서 5개월 정도에 완성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네, 뼈 이식을 하고 이제 치료가 끝나기까지 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뼈 이식을 통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여성분이시고요. 굉장히 젊으신데 치아가 상실이 되셨었나요? 치료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치료 전 상태를 보시면 아주 오래전에 신경치료를 한 치아가 염증이 치아의 아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치아의 아래에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까지 염증이 진행되게 되면 신경 손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신경 마비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수술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염증을 적절히 제거를 하고 뼈 이식을 한 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완료를 해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고 수술이 잘 마무리된 그런 사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턱 쪽에 좀 조심해야 되는 신경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래턱에는 신경이 있고 또 위턱에는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수술입니다. 네, 이분도 역시 이제 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 치료가 이제 됐던 그런 사례였고요. 이분도 치료 기간이 조금 궁금한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네. 보통의 수술보다는 한 2달 정도 더 기다려서 5개월 정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한 그런 수술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 보통의 임플란트 식립보다는 2개월 정도가 더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 식립이 아주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치아를 상실한 경우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 약을 중단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신데 맞나요? 아니면 네, 아스피린을 복용하셔도 드시는 분들은 될까요? 네. 이제 보통 고혈압을 가진 분들이 피를 묽게 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가 묽어서 내과의와 협진을 해서 보통 한 5일 정도 아스피린을 중단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전 시간이 오후보다는 혈당이 낮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주로 오전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약을 적겠습니다. 마취약이 이제 혈압을 살짝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마취약을 조금만 쓰고 혈압 상승 등 신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적절히 주의를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치과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거나 또 임플란트를 결정하기까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를 생각이 되는데요.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어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력이 저하되고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출혈이 적어야 하고 수술 시간도 짧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디지털 임플란트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임플란트의 순서를 보시면 우선 3차원 CT 촬영을 통해서 구강의 정보를 컴퓨터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구강의 정보를 컴퓨터로 옮긴 후에 모의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계획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후에 임플란트 위치에 맞는 이 가이드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이드를 제작을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과정 중 한 90%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할 때 이 가이드를 환자분의 입안에 맞춰서 이 구멍에 맞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임플란트 치료에 이렇게 적용을 했던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들어봤고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다 보니까 뭐 한 개뿐만이 아니라 임플란트 여러 개를 동시에 식립할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디지털 임플란트는 다수의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추천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한두 개의 임플란트가 빠졌을 경우에는 주변에 남아있는 그 치아의 위치를 참조해서 새로 식립할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는 새로 식립할 임플란트의 위치를 참조할 해부학적 구조물이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은 예, 그림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이 가이드를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새로 식립할 임플란트의 위치를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요 구멍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돼서 아주 빠르고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가 이제 거의 어금니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심을 때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의 임플란트를 심고 두 번째 임플란트를 심고 다음 임플란트를 계속 심을 때 위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느라 시간을 상당히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이드가 있으면 이미 위치에 대한 고민은 수술 전에 컴퓨터로 끝내놨기 때문에 그쵸. 가이드를 이제 입에 대놓고 요 구멍이 안내하는 위치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은 네. 아주 시간이 단축되고 그리고 출혈량도 적고 빠르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임플란트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치아가 이제 전혀 없는 경우에도 아주 좀 편리하게 시술이 가능했던 그런 방법을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한지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을 되살리는 임플란트 치료를 주제로 알아보고 있고요. 임플란트와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문자 상담이 또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아까도 좀 비슷한 질문이 있었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좀 뼈가 부족한 경우도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뼈 이식이 꼭 필요한지가 가장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네,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한 높이는 1cm 정도, 폭은 8mm 정도의 임플란트의 뼈의 부피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뼈의 부피를 채우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CT 촬영을 통해서 뼈의 부피가 부족하다면 뼈 이식을 꼭 진행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에게 뼈 이식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본인의 이제 잇몸 뼈 상태를 점검을 한 뒤에 뼈 이식을 결정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임플란트 시술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80대 어머님이시고요. 나이도 있고 당뇨도 있는데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치료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알고 계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지레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나이와 당뇨가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 수술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면은 혈당을 잘 조절을 해서 임플란트 수술 날짜에 당화혈색소 수치를 7, 8 정도로 맞춰서 잘 오시면은 치료 기간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 있는 분들도 조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 당뇨의 합병증이 이제 염증이 생기고 혈당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인데 맞아요. 네, 식이를 통해서 혈당을 잘 관리를 하시고 약도 잘 드시고 하시면 치료를 일반인과 다르지 않게 네.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렇게 80대 어르신들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좀 많으셨나요? 네, 요즘에는 예. 80대 분들도 정정하시기 때문에 많이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또 잇몸 뼈가 부족해도 이 임플란트 시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계속해서 가능한데요.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에 놓치지 마시고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법까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의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개의 길이가 작습니다. 최소 절개로 치료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통증도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출혈과 창상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전신질환자도 짧은 치료 시간을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데요. 케이스에 따라서 임플란트 후에 바로 상부 보초를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앞니가 빨리 완성되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그 상처의 크기가 작고 상처의 회복 속도도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 짚어주셨고요. 이런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 치과 가기가 좀 꺼려지시는 분들도 이제 좀 용기를 내셔서 치료 시기 늦추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이가 좋을 수 있는 치료 대상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디지털 임플란트가 훌륭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잇몸을 절개하는데 통증이 두려워서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가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잇몸의 절개량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잇몸을 절개하거나 출혈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출혈에 대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가이드를 통해서 최소 절개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게 되면 적절하게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한 수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에 문제가 있어서 치과 마취 주사액이 과다 주사할 때 위험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디지털 임플란트의 훌륭한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네, 전신질환자 분들과 노약자 분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랜 시간 수술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도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수술을 받으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자주 내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분들도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 수술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등 식이 조절이 필요해서 즉시 식사가 필요하신 분들도 디지털 임플란트 후에 바로 즉시 보철물을 올려서 디지털 임플란트의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고려 대상까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치과의 문턱을 좀 낮췄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한번 알아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50대 남성분의 사례셨고요. 치아가 많이 상실이 되셨네요. 네, 이분은 위에 치아가 전부 다 좋지 않아서 위에 치아를 모두 발치를 하고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8개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앞니 부분은 즉시 보철을 해서 앞니 부분을 미용 쪽으로 복구를 해주었고 네. 어금니 부분은 임시 틀니를 만들어서 식사도 바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치료 사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0대 남성분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0대 남성분의 사례셨는데요. 역시나 이 잇몸 상태가 또 좀 많이 좋지 않으셨네요. 네, 이분은 예. 잇몸뼈의 높이도 상당히 불규칙하고 남아있는 이 뿌리 부분도 좋지 않아서 네. 남아있는 뿌리를 전체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8개를 식립을 하면서 또 뼈 이식도 상당히 많이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임플란트와 뼈 이식을 동시에 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사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잇몸 상태가 좋지 않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완성하기까지 어느 정도 좀 기간이 걸렸나 좀 궁금하고요. 혹시 내원 횟수도 좀 궁금합니다. 치과에 몇 번 가야 되는지도 어르신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적으로 수술을 한 후에 한 달 정도 체크를 하고 네. 그다음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보철물을 올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배를 펴서 염증이 좀 있었는데 네. 다시 금연에 대한 주의를 들여서 잇몸이 잘 아물도록 진행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 담배가 정말 좋지 않군요. 그래서 흡연하고 계신 분들은 좀 금연을 하시도록 노력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그리고 뼈 이식이 동시에 진행됐던 임플란트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한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건강 매거진 어느덧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을 살펴봤고요. 임플란트 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치과에 오지 않고 임플란트가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임플란트 수술 후에 이 그림을 보시면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해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을 때 치주인대가 없어서 면역력이 자연치아에 대해서 비해서 부족하다고 설명드렸는데 네. 염증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서 염증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임플란트에도 치석이 생기기 때문에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는 칫솔과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자연치아나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임플란트도 이제 역학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임플란트의 수명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멀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담배의 연기가 잇몸 그 표면을 면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만큼이나 치료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한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이면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아시죠?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